직원분들의 퇴직금과 대표님의 퇴직금은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퇴직하는 시점에서 네. 퇴직금 받아갈 게 없어. 네. 이거는 실제로 대표님이 안 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 근본적인 본인들이 하시는 체크가 네네. 맞는 거냐. 나는 퇴직할 생각이 없대요. 어차피 이 회사 내 건데 네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걸 포기하셔야 돼.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퉁치고 나가셔야 돼. 하나는 돈을 못 쓰니까 싫고 또 하나는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싫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를 찾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존재하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퇴직연금만 좀 준비하시거나 직원만 신경 쓰지 대표님은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진짜 안쓰러운 부분은 대표님들은 퇴직 시점에서 실제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퉁친다 그러죠. 그 퉁치는 네. 행위를 많이 하세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면은 네.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 네. 뭐 일단 퇴직연금 관련돼 가지고서는 되게 이제 요새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근데 이거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 그죠? 네네. 근데 이 퇴직연금을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9할 이상은 퇴직연금을 본인이 하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고 계시더라도 네.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이건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의 퇴직금은 분명히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게 맞아. 네. 근데 이 리스크 방지 차원으로 대표님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대표님은 다른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직원분들의 퇴직금과 대표님의 퇴직금은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수 자체가 달라요. 모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수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뭐 근로자한테는 없는 퇴직 배수율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퇴직 배수율 때문에 한동안 핫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이게 퇴직 배수율이 최근에 변경이 한번 되면서 네.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1억인데 퇴직금이 그쵸. 이걸 막 8배 해서 8억 받고 5배에서 5억 받고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배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든 배수율로 해서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2배수 인정해준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8배, 5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전에는 3배에서 2배로 최종적으로는 지금 2배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1억 받을 수 있는데 배수율이 존재하면 2억인데 그쵸. 근데 그 배수율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1억이 그냥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네요. 이렇게 그죠? 옛날엔 8억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1억은 배수율 자체가 1억은 네. 지금 이 대표님한테는 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1억이 아니라 2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당연히 여기죠. 그죠. 법인 운영하시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가져가실 수 있는 대표님이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3가지요. 네, 급여.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 네. 그리고 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배당이다. 그쵸. 그때. 이 3가지 말고는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퇴직금은요 10억을 가져오던 20억을 네. 가져오던 항상 수입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오는 거요. 그게 의료보험료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료 자체가 딴 거는 뭐 급여를 많이 받건 네. 재산이 늘어나가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퇴직금은 10억을 받건 20억을 받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쵸. 컨설팅이 가는 거군요. 컨설팅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퇴직금이 왜 그러냐면 세금도 들래요 현실적으로. 그쵸. 현실적으로. 공제되는 게 많으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똑같이 나가요. 네. 급여 1억과 퇴직금 1억에
세율 구간은 똑같아요. 네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급여는 공제되는 게 네. 그러니까 그저 이제 연봉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1년간의 연봉은 급여 공제되는 부분과 네. 퇴직금에 공제되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1억을 1년 만에 버는 게 급여고 네. 그죠? 네네.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렇지만 똑같은 소득세인데 1억을 퇴직 시 받는다는 거는 1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제 그쵸. 일한 만큼이니까. 1년이 아니라 네. 일한 기간만큼이기 때문에 10년을 일해서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누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를 신경을 좀 더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잘 맞춰놔야 되는 게 퇴직금이겠네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그런 게 있으시죠. 일단 퇴직연금을 납부를 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어떤 건가요? 퇴직연금을 납부했을 때 대표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퇴직연금 납부하면은 분명히 법인에서 비용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이야.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아. 네. 근데 납부하는 이 돈은요, 정작 본인이 볼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 아,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게 어떤 말인 거죠?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중간에는 빼서 쓸 수가 없는 그쵸. 건가요? 직원들한테도 주는 그것조차도. 아. 그래서 이건 또 되게 싫어하세요. 자금이 묶인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 그냥 어차피 내가 법인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쓸 때도 있는 건데 그렇죠. 잠깐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못 쓰지 않냐. 네. 이게 싫어서 사내에 비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많아요. 몇몇 분들이 아니고 아직도 사내에 네. 비축하시는 분들 많아요. 퇴직할 때 주면 되지 않냐? 네네네. 실제로. 네네. 근데 이제 뭐 진짜 뭐 갑자기 몇 명씩 한 번에 퇴직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힘들죠. 근데 진짜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돼요. 네. 근데 모아놓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내에 법인 안에 돈이 생기는 거야. 네네. 자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미처분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야. 세무 리스크도 조금 네.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럼 또 그쪽으로는 힘들어져요.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 네네. 그쵸. 그럼 또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은 거야. 두 네네. 개 다 싫어. 하나는 돈을 못 쓰니까 싫고, 그쵸. 또 하나는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싫고. 그쵸.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를 찾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존재하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표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다.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의지. 그죠? 대표님의 의지 네.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가능해요. 아, 그리고 가능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세요. 퇴직금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은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좀 준비하는 거고 네. 대표님은 퇴직연금을 준비하면은 자금을 유동적으로 못 쓰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대표님도 퇴직연금 납부하셔도 돼요. 똑같이 납부하시는데 네. 비율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비율이. 그쵸. 네네. 이 비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어떻게 납부하세요라고 내가 여쭤보면은 대부분 똑같으세요. 12분의 1, 급여의 네. 12분의 1씩 납부를 하고 계시단 말이야. 아, 근데 네. 대표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죠? 거죠. 산출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모수가 다르고 말씀이세요. 그리고 뒤에 배수율조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봐야 돼요. 아, 그러면은 배수율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뭐 그렇죠. 근데 이 배수율 자체도 가능한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사내 그러니까 회사의 그 법인 안에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네, 그 컨디션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라. 네네. 그리고 일단은 대표님들이 관가하고 계신 게 대표님들은요. 네. 계약직이시잖아요. 근로자가 아니네요. 아니시죠. 아. 이사님들도 3년에 네. 한 번씩 다시 등기 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네. 등기치라는 말이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퇴직금 자체도 네. 신경을 못 쓰실 가능성이 많고 잘못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네네. 맞죠. 그러면은 그 체크, 그 배수율이라는 체크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 근본적인 본인들이 하시는 체크가 네네. 맞는 거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냐 네네.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 번쯤은 정관이라는 걸 한번 뒤져보세요. 정관이요? 네, 정관이라는 걸 뒤져보시고 네. 그 정관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그 안에